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격려를 보내고 성원을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사단의 가장 핵심 인물, 윤석열 사단의 가장 확실한 칼잡이, 조선 제1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170석이라고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명을 이길 수 없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데일리안이 앞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운동권들 큰일 나게 생겼다라는 워딩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연설에 숨겨진 한동훈 대권 수업 진도 드러내다. 한마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권의 그 전략이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2027년 한국 대선은 내년 총선 3년 후 지난 시점이다. 총선에서 윤석열의 집권 여당이 과반 승리하거나 중도 신당들과 함께 최소한 민주당, 분당의 경우 비명계 신당 포함 민주당의 과반 점유율을 저지하게 된다면 정치 환경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야당의 조작과 선동, 국정 발목 잡기 일상화가 불가능해진다. 좌파 언론과 반정부 시민 노동단체들의 세도 현저히 약화할 것이다. 가짜 뉴스와 불법 시위가 밥 먹듯 벌어지는 후진국 행태가 법 테두리 안으로 위축되게 된다. 여당을 위한 너무 장밋빛 환상 같지만 적어도 현재의 180석 민주당 폭정은 끝이 난다는 얘기이다. 그 절대 다수 의석을 믿고 호가호위하며 대선 불복 난동을 벌여왔던 진영 매체들과 광우병, 후쿠시마 처리수 선동 단체들의 기가 꺾이는 시대가 시작된다. 대통령 윤석열로서는 총선 후 남은 3년 임기 동안 계속 밀어붙여 완수할 나라 바로 세우기 개혁 작업을 위해,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수 국민들의 짜증 지수를 낮추기를 위해서도 내년 총선 승리가 절체절명이다. 그 중차대한 선거에 윤석열 정부 2인자가 야전 사령관으로 나서는 건 당연하며 의무이기도 하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이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을 넘어 그 3년 후 대권 도전까지 바라보면서 공부하며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장관 2년, 국회의원 3년 후 대권 도전 출마 시간표이다. 지난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 포럼 강연에서 한동훈은 두 가지 중요한 발언을 했다. 첫째는 이승만의 농지 개혁에 관한 반종북, 반미 운동권 시각이다. 그러므로 동시에 친이승만, 친대한민국, 친자유주의, 친기업적 평가라는 명연설로 평가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주 명연설은 많은 언론들이 속속 보도를 하고 있다. 그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명연설 속에는 바로 그의 전략이 들어가 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결정적 장면입니다.
수백 년 유지된 지배 계층이 한순간 소멸했고, 기존 대지주가 지가 증권으로 생산 설비를 취득해 대한민국이 제조, 공업, 서비스업 국가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만석군의 나라에서 이병철 등 창업 영웅들이 활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습니다. 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야기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링컨의 노예해방 한국판이었다. 나라가 농업에서 공업, 신분차별에서 만민평등으로 바뀌고 모두가 새 출발을 하게 된 대한민국 현대화의 신호탄이었다. 한동훈은 그 의미를 이 단어로 압축했다.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기업의 성장이 대한민국 성장 그 자체였다라고 명연설에서 이야기했다. 한동훈의 대권 수업 진도를 보여주는 역사관이다. 법률 전문가에서 한국 현대사, 경제로 시야를 넓히면서 한동훈 그의 정체를 보였다. 그것은 윤석열 국가 정체성 재정립 위지와도 연결된다. 그는 향후 체제 전쟁, 역사 전쟁에서 윤석열 정신을 계승하고 심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의 농지개혁 언급은 이민 정책을 말하기 위해서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연설 두 번째 중요 발언이다. 이민 문호 개방은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주요 업적으로 삼고 있는 과제이다. 한동훈 장관의 명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동훈은 농지개혁이 우리나라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한 것처럼 저는 인구 문제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를 대비할 것입니다. 출입국 이민 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1000명 규모이던 숙련 기능 인력 영어로 274 비자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35배 늘린 건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기여하면 대한민국에 편입될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비자, 영주권 전 단계. 비자 정책은 우리나라가 잘 살고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국익이 첫 번째인 목적입니다. 라고 한동훈은 말했다. 한동훈은 그동안 국회 안팎에서 많은 어록들을 남겼다. 특히 국민 세금, 운동권, 언론, 검찰 등에 관한 그의 시각이 매우 단호하고 투철하다. 지난 75년 동안 대한민국 장관 중 이렇게 국가관과 공직관이 확실하면서 말을 비유적으로 잘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다. 한동훈은 늘 잊지 말자.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나는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아주 깊이 존경합니다. 그러나 평생 대대손손 전간 예우를 받으려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며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바로 운동권 카르텔입니다.
70여 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역량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입니다. 지금 민언련에는 이름과 달리 민주도 없고 언론도 없고 시민도 없고 권력의 요직을 꿰차는 막강 인재풀로서 권력과의 연합만 있어 보입니다. 공직자는 쪽팔리게 살면 안 됩니다. 할 일 하다가 권력에 찍혀 겪는 부당한 일들도 국민 세금으로 받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식인의 사명은 약자의 편에서 권위와 권력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유시민 씨가 말하는 어용 지식인은 마치 삼겹살을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든지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검수완박이 통과돼서 국민이 입게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합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국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말했다. 제주포럼 명연설에서 또 제주포럼 명강연은 이런 정신과 자세를 가진 그가 한동훈 대 운동권 대첩이 될 내년 총선 출정을 앞두고 이념 무장까지 마치고 있음을 보여준 예비 출정식이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주 명강연, 명연설, 제주 포럼 명강연은 이런 정신과 자세를 가진 그가 한동훈 대 운동권 대첩이 될 내년 총선 출정을 앞두고 이념 무장까지 마치고 있음을 보여준 예비 출정식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데일리안에 정기수 칼럼니스트가 예측한 것처럼 강하고 그 칼 휘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